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구한대영입니다. 저희 금융혁신기획단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첩 속의 고민을 저희가 저의 고민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회사 모두의 규제 혁신을 위한 친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팀의 조윤수 사무관입니다. 샌드박스 팀에서 올해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또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에는 크게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그리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인허가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 면제받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 그리고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테스트 경과를 바탕으로 규제 자체를 개선하는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그리고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회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개의 회사가 여러 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가 여러 다른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둘째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서비스의 혁신성과 어떻게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그리고 규제 특례가 꼭 필요한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도 작성하게 되고, 구체적인 업무 방법과 사업 계획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그리고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신청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만으로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알기 쉽고 또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의 컨설팅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 그리고 금감원 현장 자문단의 경험을 살린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합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금융위원회 의결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9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서비스와 비교할 때 얼마나 혁신적인지 여부입니다. 이제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금융 소비자 편익도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금융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제출한 업무 방법과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 보호 방안 그리고 위험 관리 방안도 충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금융 질서에 대한 안정성 부분인데요. 이러한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테스트베드에 대한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전에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보안, 그리고 또 필수 기술인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그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컨설팅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공간이 필요하신 혁신금융 사업자는 보육 프로그램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프로그램들은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은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샌드박스 팀 업무를 반년 정도 담당을 했는데요. 핀테크 기업 그리고 금융회사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저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출시되면 실제로 이렇게 앱도 깔아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에서 모든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 대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샌드박스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많은 신청 그리고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